자, 여러분의 가계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정말 수많은 조상들이 있죠. 그런데 말이죠. 그분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여러분의 몸속에 유전적인 흔적을 남겼을까요? 아마 정답을 들으시면 꽤 놀라실 겁니다.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조상의 수는 뭐 2배, 4배, 8배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.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물려받은 유전자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. 훨씬 더 냉정하고 또 훨씬 더 선택적이죠. 이 역설을 이해하려면요, 먼저 두 종류의 조상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. 하나는 계보학적 조상, 그러니까 족보에 기록된 모든 분들이고요. 다른 하나는 유전학적 조상인데 이건 실제로 나에게 DNA를 물려준 훨씬 더 소수의 특별한 그룹입니다. 이 둘은 절대 같지 않다는 거, 이게 핵심이에요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바로 조상 역설. 어떻게 우리의 가계도는 유전자의 숫자보다 훨씬 더 빠르게 불어나는 걸까요? 이어서 두 번째 섹션, 위대한 유전적 복권입니다.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고요? 그건 바로 DNA를 물려받는 과정이 정교한 과학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거대한 환결 게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.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. 딱 5세대만 위로 올라라 보죠. 그러니까 고조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인데요. 이 세대에만 해도 여러분의 직계 조상은 무려 32명입니다.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. 그 32명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유전자도 물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. 그분들은 분명히 나의 조상이지만 유전적 복권 추첨에서는 아쉽게도 꽝이었던 셈이죠. 그럼 이제 시간을 확 되돌려서 한 500년 전으로 가볼까요? 대략 조선시대 중기쯤 되겠네요.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이때 여러분의 가계도에는 자그마치 100만 명에 달하는 조상들이 존재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의 게놈, 즉 유전 정도 전체는 결국 한정된 수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그 1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의 유전자에 기여한 사람은 1%도 채 되지 않습니다. 다시 말해 99% 이상의 조상들은 유전적으로 보면 유령이나 마찬가지인 거죠.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죠. 살아남는 DNA. 그렇다면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대손손 이어지는 DNA 조각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요? 세대를 거듭할수록 부모님의 DNA는 뒤섞이고 잘게 쪼개져요. 그런데 이 과정이 계속되다 보면 어떤 조각들은 너무 작아져서 더 이상 쪼개지지가 않게 됩니다. 마치 아주 단단한 조약돌처럼 변해서 수백 세대 동안 그 모습 그대로 전달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렇지만요, 이 무자비한 유전적 뒤섞임의 법칙에서 완전히 벗어난 아주 특별한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. 아예 이 복권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VIP들이라고 할 수 있죠. 그 첫 번째 VIP는 바로 미토콘드리아 DNA입니다. 이 DNA는 정말 특별하게도 오로지 어머니를 통해서만 자녀에게 전달돼요.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어머니의 또 그 어머니의 DNA가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된 채 하나의 실처럼 이어져 여러분에게까지 온 겁니다. 그리고 그 짝꿍이 바로 Y 염색체입니다. 이건 반대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만 고스란히 전달되죠. 그래서 수천 년에 걸친 우리 가문의 부계 혈통을 추적할 수 있는 완벽한 유전적 표식이 되는 겁니다. 네 번째 섹션입니다. 인구 집단의 이야기. 지금까지는 개인의 가계도에 초점을 맞췄는데요. 이 무작위적인 유전자 탈락 현상은 사실 인류 전체의 역사를 써내려온 거대한 힘이기도 합니다. 이걸 전문 용어로 유전적 병목 현상이라고 불러요. 어떤 재앙이나 대규모 이주 같은 사건으로 인구수가 급격히 줄어들 때 살아남은 소수의 유전자만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현상이죠. 마치 병의 좁은 목을 통과하는 것처럼요. 이 과정에서 원래 집단이 가졌던 수많은 유전적 다양성이 그냥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. 이것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실제 사례가 바로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이주입니다. 원래 아시아에 살던 조상들은 A, B, O 혈액형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. 그런데 아주 오래전 베링 해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 소규모 집단에 정례 순전히 우연으로 B형 혈액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. 그 결과
수천 년 동안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서는 B형 혈액형이 나타나지 않았죠. 이게 다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정적인 조각들 덕분에 현대 유전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이 고대의 DNA 조각들은 특정 유전 표지랑 특정 신체 특성이 마치 짝꿍처럼 찰싹 붙어 있거든요.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연결고리가 잘 끊어지지 않으니까 과학자들이 이걸 보고 이 유전 표지를 가진 사람은 이런 특성을 가질 확률이 높구나 하고 밝혀낼 수 있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. 당신의 조각보 유전체.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하고 거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여러분의 DNA는요, 수많은 조상들의 물감을 다 섞어놓은 칙칙한 색깔이 아닙니다. 오히려 그보다는 그 기나긴 유전적 복권 추첨에서 운 좋게 당첨된 극소수의 조상들이 남겨준 각양각색의 천저각들을 한 땀 한 땀 꿰매어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조각보 이불과도 같죠. 자,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내 족보가 곧 내 유전자는 아니다. 둘째, 유전은 로또와 같아서 대부분의 조상님은 유전적으로 꽝이다. 셋째, 바로 이 엄청난 우연과 확률의 게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더 나아가 우리 인류 전체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. 결국 여러분의 DNA는 그 자체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생존자들의 위대한 기록입니다. 하지만 어쩌면 이건 여러분 가문의 거대한 역사책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 중 단지 한 챕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펼쳐보지 못한 나머지 챕터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?